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서 어도비 XD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디자이너 서혁입니다. 지금은 드림드림이라는 스타트업 팀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어도비 XD라는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팁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주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제 포트폴리오 주소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개인적인 디자인 작업물들이나 아니면 제 공부하는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 요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블로그 형식의 포트폴리오고요. 뭐 제 작업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뭐 비엔스나 다른 웹사이트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음 우선 이거는 제 비엔스 개인 계정인데요. 여기에서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통해서 제 비엔스 계정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제 이름을 검색을 해서 비엔스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어도비 XD 세미나에서 진행하게 될 제가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프로젝트는, 이 제가 지금 스타트업 팀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드림드림이라는 서비스를 오늘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화면들은 뭐 다른 툴을 쓴 게 아니라 어도비 XD만으로, 요런 목업 같은 거는 포토샵으로 하긴 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전부 다 어도비 XD로 시작을 해서 어도비 XD로 끝난 것들만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 팀의 다른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분들과 협업을 했는지, 그리고 디자인할 때 어떤 XD만의 강점을 살려서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댓글창에 뭐 궁금한 점 아니면은 문의사항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외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 아니면은 문의사항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제 소개였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질 이 XD라는 툴은, 우선 툴 자체가 스크린이라는 뭐 데스크탑의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모바일 디바이스의 앱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스크린에서 보여질 요소들을 디자인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샵처럼 사진을 전문적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픽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기능들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스크린 디자인에 더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의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보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화면 구성도 더욱 간결하고요. 툴 자체도 조금 더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배우기도 쉽고요. 제가 미리 예전에 XD로 작업했던 예제 파일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화면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축소할 때 끊김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화면 전환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세미나 초반부에서는 협업 그리고 디자인 공유 같은 이런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디자인 편의성이나 효율성, 또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어도비 XD만의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 그리고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용법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포토샵 이런 디자인 툴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도비 XD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왼쪽 패널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도구 모음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XD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사각형 요런 거 도형을
그냥 단순하게 도형만 사용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을 클릭하고 화면의 빈 공간에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사용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은 그 도형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속성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오퍼시티라던가 아니면은 면의 색깔, 혹은 이런 식으로 보더 레디우스 같은 것도 쉽게 빠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이나 아니면은 펜툴, 이런 것들도 다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T, 텍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도비 XD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베타 버전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면은 이 텍스트 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딱 그 범위만큼만 레이어가 영역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텍스트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 영역을 그냥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치고 이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텍스트에 따라서 그 레이어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준 이 영역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텍스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막 입력하게 될 때 줄바꿈을 따로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되기 전에 사용했었던 포인트 텍스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식 버전이 릴리즈 되면서 새로 나온 영역 텍스트라는 텍스트 레이어인데요. 둘의 차이를 보시면은 요 포인트 텍스트는 딱 그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영역만큼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반면에 영역 텍스트 레이어는 우리가 설정해 준 만큼 그 안에서는 텍스트가 꽉 차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정렬할 때라던가 이런 식으로 좌우 정렬, 제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요소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Alt키를 누르면은 해당 요소와의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리 같은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주고 싶다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스크린 디자인에 최적화된 툴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되는, 또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화면 사이즈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치를 일일이 아트보드를 만들 때마다 수치를 다시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있는 그 프리셋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 화면을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아까 텍스트 버튼 아래에 아이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트보드라고 툴팁이 뜨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 패널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의 크기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디바이스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 파일에서 아이폰 6, 7, 8 이 모델들을 사용을 했는데, 똑같이 그 모델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같은 방법으로 뭐 플러스 모델을 디자인할 거다 하면은 플러스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아이폰 X 화면 사이즈가 필요하면 아트보드에서 X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트보드를 하나씩 하나씩 새로 만들 때마다 수치를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아트보드 패널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세로 화면을 기준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가끔씩 그래도 가로 화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트보드에 수치를 다시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아트보드를 클릭을 하면은 아트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가 있으면 위에 아트보드의 이름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은 뭐 여기 위치도 있고 사이즈도 있는데, 여기에 가장 오른쪽에 가로 세로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수치를 바꿔주거나 다시 입력해 줄 필요가 없이 바로 가로 세로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 정도가 있고요. 요 정도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식의 하이파이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다 XD 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XD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공유하고, 또 이런 디자인 자체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포토샵이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툴로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디자인을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작성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요런 다른 인비전 같은 외부 툴을 사용을 해서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 요런 것도 만들어서 뭐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툴들이 있어가지고 디자이너분들이 조금 더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제플린이라는 툴인데, 제가 예전에 XD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해놓고 제플린으로 익스포트를 한 화면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저는 여기 간격값을 64포인트로 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에셋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형식이 잘못돼서 뭐 다운로드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이런 잡다한 버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에도 이제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끝내고 이미지, PNG 같은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서 여기 인비전이나 마블 같은 웹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일일이 터치 영역, 뭐 바운드 이런 거 핫스팟을 지정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만약에 디자인 파일에서 수정사항이 있다 하면은 수정사항을 적용을 해서 다시 이미지를 익스포트하고, 익스포트한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서 수정된 사항에 맞춰서 요 핫스팟도 다시 지정을 해줘야 하고, 뭐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줬어야 했고, 벌써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툴이 2개나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 3개의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쓰게 됐는데, 이 어도비 XD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어도비 XD에서 디자인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기능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 예제 파일에 보면은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디자인을 다 미리 만들어서 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위한 바운드도 있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카드에 레이어도 있고 다 만들어 왔는데, 요것들은 포토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으면 바운드가 있고 뭐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터치 영역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XD에서는 요거 자체를 바로 프로토타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디자인 탭인데, 여기 XD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 탭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바운드를 사용을 해서 이 바운드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이 바운드를 테스터나 아니면 다른 그 기획자분들 아니면은 개발자분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바운드를 탭하면은 저는 그 다음에 요런 액션 시트가 나오게 할 거고요. 또 이 액션 시트가 나오면은 액션 시트의 빈 곳, 요 위에 있는 빈 곳을 탭하면 다시 액션 시트가 내려가서 요 화면으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맨 처음에 터치 영역으로 지정할 바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화살표가 뜨잖아요. 요거 화살표를 잡고 이 다음에 나타나게 될 화면에 화살표를 끌어서 드랍하기만 하면은 프로토타입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등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모달창이 하나가 떴는데 여기에서는 뭐 전환될 때 이루어지는 효과 아니면은 이징 이펙트나 지속 시간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액션 시트가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거니까 위로 슬라이드라는 효과를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탭했을 때는 다시 액션 시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화면이 나오게 할 건데 그때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화살표를 끌어다가 다음에 나타날 화면에 드랍 해주시면은 프로토타입 화면 전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위로 슬라이드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로 밀기 효과를 선택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제 벌써 요 하나, 둘, 세 개의 화면에 대한 프로토타입 화면 전환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XD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이라면 XD 내에서 바로 이거를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XD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토타입을 이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창이 하나가 뜨죠. 여기에서 방금 설정을 해준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해서 방금 설정을 해준 이 터치 영역을 클릭을 해보면 액션 시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또 똑같이 이 액션 시트 윗부분 설정해준 곳을 클릭을 하면은 액션 시트가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 해놓은 디자인만을 가지고도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도비 XD 자체에서 한 디자인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보니까 디자인의 수정사항 아니면 뭐 변경사항 이런 게 생겼을 때 수정을 이 디자인에서만 수정을 해주면은 프로토타입에서도 동시에 적용이 돼요. 다시 위에 있는 디자인 탭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바운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터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바운드 영역을 조금 더 주겠다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디자인만 변경을 해주시면은 프로토타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은 또 원래 기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공유를 할 때는 뭐 마블이나 인비전처럼 외부 툴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외부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XD에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 프로토타입 이렇게 만들고 공유를 해주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프로토타입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공유를 하는 방법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플레이 버튼 옆에 요거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프로토타입 게시라고 맨 위에 떠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링크 업데이트라고 뜨는데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에서 링크를 만드시는 분들은 뭐 링크 생성, 새로운 링크 만들기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웹에 방금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링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디자인했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그 프로토타입을 플레이하는 거는 똑같은데 웹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터치 영역 이 부분에만 지금 제가 터치 영역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터치 영역이 아닌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XD에서 설정했던 것 그대로 웹에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프로토타입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각각의 화면들에 대해서 의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바로 이 아트보드 자체 혹은 이 아트보드의 특정 부분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댓글을 달 수 있는 사이드바가 이렇게 옆에서 튀어나오는데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텍스트 필드에 댓글을 달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 아트보드 자체에 댓글이 달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댓글을 달고 싶다. 뭐 이 두 개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고 싶다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엔터를 치기 전에 이 위에 보시면 텍스트 필드 위에 아트보드의 고정이라는 버튼이 생기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커서 밑에 뭐가 하나가 생겨요. 이 핀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핀을 가져다가 내려놓으시면은 이 부분에 그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핀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해당 댓글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서 또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디자이너 분들이 준비해 줘야 되는 게 또 있죠.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 스펙도 굉장히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디자인은 이미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그냥 이 자체로 이제 웹에다가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웹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줄 건데요. 여기 방금 공유 버튼이 있던 곳,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프로토타입 게시 밑에 디자인 사양 게시라는 버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이 링크 만들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웹에 업로드가 되고, 링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XD 프로젝트 파일에서 디자인했던 디자인들의 스펙, 속성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링크 열기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링크 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XD에서 디자인했던 아트보드들이 똑같은 위치에 게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아트보드만 지금 웹에 게시가 됐어요. 여기 옆에 또 다른 화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웹에 업로드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아까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얘네들은 서로 연결을 해줬어요.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화면들을 연결을 해줬는데, 다른 화면들 얘네들은 프로토타입 때 화살표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결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지 않은 화면들은 웹에도 게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화면들을 다 웹에 게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프로토타입을 다 설정을 해주고 다시 웹에 게시하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이 게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사양이 게시가 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 아트보드에 사용된 색상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문자 스타일 그런 것들이 오른쪽 사이드바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팔레트처럼 그 컬러 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롤오버를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 블랙, 요 색상이 사용된 요소들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이고 문자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요소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에다가 롤오버를 하시면 이 문자 스타일이 적용된 텍스트 레이어들이 하이라이트 되고요. 하나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오른쪽 사이드바에 이 텍스트 레이어의 뭐 속성 값이라던가 아니면 색상, 뭐 내용,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위치 이런 것도 표시가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iOS 애플 디바이스로 디폴트로 설정을 화면을 해놔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PT로
단위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바로바로 픽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DP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어요. 색상값도 마찬가지로 텍스 그리고 RGB 이런 거를 바로바로 또다시 링크를 공유할 필요 없이 이 자체에서 바로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보시다 보면은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일반 마우스 커서인데 어떤 요소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밑에 내용 복사됨이라고 뜨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클릭을 하면은 색상 복사됨이라고 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내용 아니면 색상값 뭐 폰트 스타일 이런 게 자신의 클립보드에 복사가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거를 RGB로 바꾸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색상값이 복사가 됐죠? 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RGBA 값이 자신의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도비 XD에서 디자인한 디자인들을 다른 외부 툴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웹에 공유를 해서 쉽고 빠르게 다른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타입 게시 그리고 디자인 사양 게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어도비 XD 동영상에서는 이 XD 툴을 올인원 툴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기존에 포토샵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포토샵을 하다가 포토샵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비전이나 마블 같은 툴을 쓰고 디자인 스펙 그런 가이드라인은 또 제플린으로 익스포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의 툴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XD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 XD 하나의 툴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올인원 툴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 XD 툴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뭐 외부 툴이나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디자인한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프로토타입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바로 디자인 스펙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뭐 협업을 할 때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어도비 XD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작업 속도라던가 효율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에셋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요 에셋이라는 기능은 언제 유용하냐면 요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하단 밑에 있는 탭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입력할 수 있는 댓글 텍스트 필드 요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그냥 복사를 해오긴 했는데 요 5개 뭐 6개 정도의 화면에서 이 탭바가 중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만약에 화면이 5개가 아니라 뭐 50개 혹은 100개일 때 이 탭바 하나에서 디자인에서 수정사항이 생겼다 하면은 요거 하나만 수정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거와 똑같은 탭바가 적용된 화면을 찾아가서 또 똑같이 디자인 수정사항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빼먹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값을 잘못 입력해서 뭐 수정을 잘못 올바르지 않은 수정사항으로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어도비 XD에서 제공하는 에셋, 심볼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 시켜주고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탭바들을 한번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심볼로 지정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심볼로 지정하려는 레이어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을 지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심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바로 심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왼쪽 패널에 보시면은 아래에
레이어 패널이 있고 또 그 위에 에셋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놔 가지고 요거를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 심볼,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심볼로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된 심볼은 바로 요것을, 이제 이거는 심볼로 등록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에셋 레이어에 여기 심볼, 에셋 패널에 등록되어 있는 심볼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도비 XD에서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포토샵에서, 기존의 포토샵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어 다른 아트보드나 다른 프로젝트 파일에 이 레이어를 복사할 때 레이어 창에 가서 뭐 레이어 복제 이런 거를 클릭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레이어를 텍스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아니면 복사를 해 가지고 컨트롤 V 아니면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처럼 빠르게 바로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볼로 등록한 탭바들을 다 각각의 화면들에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볼로 등록이 된 요소들을 여러 군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디자인에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심볼로 등록된 요소들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주시면은, 같은 심볼은 한꺼번에 디자인 수정이 적용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플러스 버튼을 제가 위치를 옮기면은 다른 심볼로 등록된 탭바들도 동시에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이 바운드에 색상이 변경되어야 한다 하면은 요 하나만 색상을 변경을 해주면 다른 바운드들도 동시에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그룹만 심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자주 사용되는 아이콘, 뭐 아니면은 색상, 뭐 폰트 스타일 요런 것들도 다 에셋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몇 개 미리 등록한 게 있어서 요런 것들을 다 지우고 없는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만약에 요 텍스트 스타일을 다른 텍스트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우선 에셋으로 등록을 해야겠죠. 에셋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자 스타일 추가 하면은 여기 에셋 패널에 문자 스타일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텍스트 레이어들도 문자 스타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해서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이 회색 텍스트 레이어 있잖아요. 요거를 방금 에셋으로 등록한 이 문자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하면은 여기 에셋 패널에 문자 스타일 요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문자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하는 에셋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등록이 돼서 좀 컬러 팔레트 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가지의 색상이 사용된 것들은 에셋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에서 두 가지 색상이 사용됐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에셋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색상이 동시에 에셋으로 등록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또 컬러 팔레트처럼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을
여기 에셋 레이어에서 빨간색을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색상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색상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팔레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어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패널에 해당 레이어의 속성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서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거를 컬러 팔레트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 팔레트에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해당 색상을 적용하려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 팔레트에 적용되어 있는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반복 그리드라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다 보면은 아까랑은 다른 개념으로 반복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요소들이 여러 화면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게시판의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댓글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갤러리에서 사용되는 그리드 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드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만약에 이거를 반복시켜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면은 얘네들을 그룹을 지어서 이제 보여지려는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수작업으로 반복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켜주는 것도 일인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요소에 사용된 썸네일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를 수정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또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작업을 일일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도비 XD의 반복 그리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디자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어도비 XD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I 키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XD 위에 파일 요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UI 키트 받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애플의 iOS, 구글 마테리얼, 윈도우즈 요런 UI 키트들을 XD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열어주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 파일, XD 파일, 포토샵 파일로 완성되어 있는 그 UI 키트를 받을 수 있게 링크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미 X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게 그 XD UI 키트 받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마테리얼 UI 키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좀 빠르게 와이어 프레이밍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들은 레이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또 텍스트처럼 복사 같은 거를 할 때는 텍스트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제 파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복사가 됐죠? 이거를 이제 저는 반복 그리드 레이어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반복 그리드 레이어로 사용을 하려는 그 그룹 지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은 반복 그리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아웃라인이 변경되고 오른쪽과 아래에 드래그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커서도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커서로 바뀌는데, 이거를 이 상태 그대로 드래그를 해보면 쭉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은 아래로 이 맨 위에 설정해 놓았던 그리드 그룹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똑같이 이거를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그 그리드가 옆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이
복사만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간격 같은 거를 조정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틈 간격에다가 롤오버를 해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아래로 잡아 끌면은 한 번에 간격 같은 것도 한 번에 변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제 그냥 와이어프레임만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는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하이파이 프로토타입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에다가 이미지를 씌우게 되잖아요. 이게 이미지를 씌울 때 기존에 포토샵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방금 만들었던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한 다음에 뒤로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주거나 아니면 이거에 맞게 레이어를 크롭을 해서 이미지를 씌워주셨을 텐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도비 XD에서 만든 어떤 레이어든 이미지를 그냥 갖다가 끌어놓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이미지가 이 해당 레이어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돼서 적용이 돼요. 한번 직접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따로 씌워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레이어에다가 끌어다 놓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반복 그리드 그룹이어가지고 이게 계속 쭉 반복되는 레이어다 보니까 사진도 똑같이 반복돼서 적용이 됐는데 뭐 다른 사진을 이렇게 놓으면은 다른 사진이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어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썸네일 같은 레이어에도 똑같이 이미지를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 제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 디스크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지 않은 웹에 올라가 있는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지 같은 거 필요할 때 자주 들어가서 찾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한번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하면은 아까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미지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레이어든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든 뭐 저런 식으로 만들었든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어도비 XD만을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없이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어도비 XD라는 툴이 포토샵처럼 레스터 기반의 툴이 아니고 벡터 기반의 툴이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만들 때 벡터로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지고 한번 제가 예제 파일을 가져와 봤는데 네, 요 아이콘들은 방금 제가 예제 파일을 디자인했을 때 잠깐 사용했었던 아이콘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들은 전부 다 어도비 XD만을 사용을 해서 만든 아이콘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마테리얼 아이콘들도 섞여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은 전부 다 어도비 XD의 뭐 도형, 뭐 펜툴 이런 것만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아이콘이거든요. 이게 벡터 기반의 툴이다 보니까 이 아이콘들을 내보내기 할 때 SVG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도비 XD에서 만든 아이콘을 SVG로 익스포트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다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만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똑같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이런 에셋 아이콘 같은 거를 SVG 형식으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어도비 XD에서 똑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어떤 식으로 도형을 활용을 해서 아이콘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아트보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저는 이제 하트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트보드의 이름을 다시 설정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XD에서 디자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왼쪽 도구 모음 같은 거에 다 있는데, 기존에 디자인 툴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서 사용했던 단축키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해야 한다 하면은 Alt키를 써서 복사를 했잖아요. XD에서도 똑같아요. Alt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드래그를 하면은 복사가 되죠. 이거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는 것처럼 도형을 합친 다음에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여주면은 되게 쉽고 빠르게 하트 아이콘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도형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은 이 레이어의 속성이 쫙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채우기 같은 것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채우기를 빼고 테두리로 변경을 해서 테두리의 속성값, 예를 들면 지금은 안쪽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그거를 바깥쪽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가운데에다 놔준다거나 하는 것도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도비 XD에서 아이콘을 만들면은 저는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능 중 하나인데, 이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SS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 자체를 바로 SS로 등록을 해 놓으면, 네,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아이콘들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화면이랑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폰 화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치면은 화면들의 이런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중복돼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심볼에서 끌어다가 바로 적용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이 하트 아이콘을 좀 바꿔줘야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직접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만 수정을 해주면은 동시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적용이 되니까, 여기 이 XD에서 아이콘을 만들고 그거를 심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을 하면은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그런 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콘 같은 것들도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했던 거를 그냥 지금은 다 XD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작은 팁인데요. 저처럼 이제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시다가 XD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파일들을 사용을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또 똑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 파일 눌러보시면은 CC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 CC 라이브러리에 예를 들어서 이게 포토샵이라고 치고 포토샵에서 CC 라이브러리를 열어가지고 그 CC 라이브러리에 포토샵에서 만든 에셋들, 아이콘, 이런 레이어들을 저장을 해 놓으면은 똑같은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어디서든 XD든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든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열기만 하면은 바로 그거를 꺼내다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XD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XD에서 CC 라이브러리에 업로드를 했다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1시간 안에 이제 XD라는 되게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툴에 대해서 모든 걸 공유해드리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보면서 어도비 XD 사용에 관한 좀 유용하고 좋은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주변에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 어도비 XD라는 툴이 굉장히 요즘에 핫한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배우기에도 쉽고 또 속도도 빠르고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보다 훨씬 쉬워서 많이 쓴다고들 하시던데, 그분들에게도 좀 유용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도비 온라인 세미나의 디자이너 서혁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어도비 XD를 활용해서 어도비에서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약 5분 동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강준호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이너 서혁님께서 XD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래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름은 프로젝트 링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 맥스 때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XD를 활용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일단 여러분들 어떠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뭐 코드를 써가지고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연동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개발자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가다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될 텐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 링컨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바인딩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데이터 시각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것을 바로 목표로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링컨이에요.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해서 XD 안에서 그리고 XD 안으로 데이터를 불러 들여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일단 데이터 인포그래픽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차트를 그리거나 크기를 변경하거나 컬러를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거기에 텍스트도 역시 같이 따라가게 되고요. 이런 작업들을 XD 같은 경우에는 리피트 그리드라는 기능을 써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킴 챔버스라는 수영 선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대양을 수영으로 건너셨어요.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7명인가 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지금부터 만들 텐데 그것을 XD에서 하는 거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수영 선수 이름, 그 다음에 성별, 나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간, 몇 번째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데이터 연동하는 패널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이제는 XD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나 그리고 역시 아까 보신 리피트 그리드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밑그림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을 데이터와 연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 지금 그린 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시간과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간에 맞게끔 데이터들 이 막대 그래프 길이가 다 변동이 되게 되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이런 전체적인 크기는 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미리 정의된 데이터를 바로 끌어올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간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영선수 아이콘도 이런 식으로 심볼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앵커 포인트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간도 한번 같이 앵커 포인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길이와 상관없이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을 바로 만들 수가 있고 국기 심볼 역시 연결을 한 다음에 각각의 나라에 맞는 국기의 심볼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인포그래픽을 XD에 있는 재밌는 리피트 그리드를 써가지고 바로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킴 챔버스는 여자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성별도 바꾸게 되면 다른 여자 선수들까지 같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머지 6대양에 대한 그런 6개의 해협에 대한 그런 데이터 인포그래픽도 바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리피트 그리드를 써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리피트 그리드에서 간격 조절하듯이 이러한 서로의 이런 7개 해협에 대한 데이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그러한 수영한 환경에 대한 그 수온에 대한 그래프를 역시 XD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XD로 불러와서 리피트 그리드를 써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브랄터 해협이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온 데이터를 불러들였고 역시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온, 최저 수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게 되면 컬러도 역시 수온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간격을 줄이게 되면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원형 데이터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가지고 각각 다른 해협에 대한 모든 수온 데이터를 한 번만 만들게 되면은 별도의 코딩 작업 없이 개발자의 도움 필요 없이도 각각의 해협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인포그래픽을 바로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링컨은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만간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작업을 요구를 하는 건데 X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제품이 실제로 출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그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XD 스텐실 킷을 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상당의 스텐실 킷인데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받으신 분들이 아마 사진을 올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그 XD 스텐실 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링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